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이 편리한 세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들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게 마치 하나의 긴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안정성의 사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숨겨진 힘은 뭔지, 또 그중에 가장 약한 고리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이 중요한 사슬에서 고리 하나가 그냥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은행, 통신망, 병원 같은 것들이요. 그 대가가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이게 그냥 만약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9.15 정전 사태는요, 정말 마지막 비상 상황을 대비해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서 터진 대규모 재난이었어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왜 이 안정숭의 사실이라는 걸 이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지죠. 자, 그럼 이 사슬을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선제적 방어입니다. 특히 현대 데이터 센터처럼 진짜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곳들, 바로 거기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선제적 방어의 핵심에는 바로 트리너지 큐브 같은 이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뭐랄까, 문제가 터지기도 전에 미리 싹 막아주는, 우리 안정성 사슬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수호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술의 진짜 대단한 점은 바로 이 숫자 98.5%에 숨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버려지는 에너지를 거의 없이 98.5%의 효율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비용까지 엄청나게 아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힘만 센 게 아니에요. 머리도 엄청 좋거든요.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멀리서도 뭐가 문제인지 진단하고 모든 상황을 다 분석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해결해버리는 말 그대로 아주 지능적인 방어 시스템인 거죠. 자, 회사가 막 성장해요. 그럼 당연히 전기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력 용량을 늘리려면 시스템을 잠깐 멈춰야 하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해답이 바로 Hot Scalability라는 무중단 확장 기능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그냥 레고 블록 쌓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전력 모듈을 옆으로 또 위로 계속 추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 크는 만큼 전력 시스템도 안전하게 함께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성을 확 끌어올리는 혁신이 데이터 센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핵심 부품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더 튼튼한 고리를 만들려는 시도들,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개발된 한 자동 변속기 기술이 그래요.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변속기 있잖아요. 거기서 복잡한 기어들을 아주 과감하게 없애고 설계를 확 단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고장날 확률 자체를 줄여버린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부품이 줄었으니 더 작고 가벼워졌는데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된 거예요. 왜냐? 고장날 부품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이것도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정성 사슬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고리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고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만약 이 모든 선제 방어 시스템이 다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의 진짜 반전, 바로 최후의 방어선인 비상발전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나요. 600명이 넘는 전기 안전관리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84%가 비상발전기를 엉뚱한 방법, 바로 무부하 시험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진짜 비상 상황처럼 제대로 부하를 걸어서 시험하는 실부하 시험은 고작 7%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무부하 시험이란 게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발전기의 심장인 디젤 엔진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두 방식을 딱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무부하 시험은요, 불완전 연소 때문에 엔진에 찌꺼기만 쌓이게 만들고, 우리 준비됐어! 하는 가짜 자신감만 줍니다. 반면에 실부하 시험은 시스템 전체가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지 현실적으로 검증하고 엔진도 깨끗하게 유지해주죠. 실제로 미국 같은 곳에선 법으로 정해놓은 방식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대부분이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계속 쓰는 걸까요? 이유를 들어보면 좀 복잡해요. 시험하다가 아주 잠깐이라도 정전될까봐 두려운 거, 그것 때문에 고객들한테 불평 들을까봐 걱정되는 거, 또 추가 비용 문제, 그리고 이걸 강제할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죠? 한쪽에는 최첨단 기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적인 실수와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 우리의 안정성의 사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트리너지 큐브처럼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진짜 똑똑하고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내도 결국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슬은요, 가장 약한 고리 하나만큼만 강하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진짜 안정성을 만들려면 이 4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첫째, 애초에 고장날 가능성을 줄이는 혁신적인 설계. 둘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채는 선제적인 유지보수. 셋째,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유연한 확장성.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실제 위기 상황을 똑같이 가정한 혹독한 현실 기반의 시험입니다. 이 4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강철 같은 사슬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술들의 거대한 사슬 위에서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그 보이지 않는 기술들을 진짜 현실에 맞춰서 시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막연한 믿음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요?